네,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식 거래일로 따지면 월, 화, 수 네, 딱 3일 남았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2020년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한가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SV 인베스트먼트 정말 오랜만에 언급 드리는 것 같아요. SV라고만 검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왜 집중 공략을 했는지 요때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근이죠. 요 이제 상한가 공략을 해서 엄청난 시세를 보였었고 제가 여기까지 딱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제 기준을 벗어나서 저는 보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이 생명선을 다시 21선 돌파하고 나서는 조금 어느 정도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또 해볼 수도 있었지만 자,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다시 생명선을 벗어나면서 전체적인 힘이 네, 이렇게 좀, 계속 좀 빠지는구나 하고 저는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자, 이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제가 앞쪽에 집중했던 이유가 이민매들 관련해서 모멘텀이었죠. 이때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임을 줬었던 종목인데, 태화그룹으로부터 자동차 모터 사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좀 찾아보신 분들도 이미 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기사를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지난주 이제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워드의 중요성. 왜 로보스타를 주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유나이티드 제약을 공략을 했는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태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기차 부품사. 그러니까 최근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그죠? 일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 최근 애플카, 자율주행차,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이 태화그룹 전기차 부품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뛰어난 기술력 보이고요. 뛰어난 기술력이 보이고, 지금 전체 3,200억 원의 지분 100%를 사들인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 확보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대요. 모터 하우징의 경우. 자, 그리고 보시면은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보입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정말 핫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요 지금 추세가 좀 벗어나서 지금 이 하락 정말 좀 생명선 밑에서 상한가가 나왔지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일단 중요한 라인이 일단 상한가 부근, 그죠?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이런 호재와 함께 네, 급등을 했고 생명선이 요 구간에 있네요. 생명선 일단은 저는 시가가 높지 않다면 트레이딩 공략 후보로 일단 볼 것 같습니다. 공략을 해보고 움직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생명선 요 정도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SV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또 이민매들 관련해서 나왔던 기사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목요일날 이브날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근에 핫한 이 키워드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하시고, 자, 화신전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 앞쪽에 꼬리를 무시하고 좀, 네, 꼬리들도 좀 찔러줬었고, 네. 일단 5일선을 좀 벗어나지 않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신전공 같이 체크를 해 봐야겠죠. 사실 그러니까 화신전공보다 저는 화신을 좀 기술적으로 좋게 봤었는데 일단 이것도 화신 전공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선 빠졌지만 움직일 수도 있고 크게 이제 5일선 아니면 요 정도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계양전기라든지 영화금속, DIC는 넘어갈게요. 영신산업도 일단 5일선 기준을 계속 봤었는데 5일선 벗어나서 일단 저는 다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뭐 종목이 상한가 간 종목이 많죠. 성우 하이텍.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는 따로 없는데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또 공급 중이다라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성우 하이텍 그냥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좀 터졌지만 이전에는 그죠? 거래량이 또 많지도 않고 기준봉도 명확하게 제 기준에서는 없어가지고 관심 있게 보진 않았지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크를 해 보죠. 앞쪽에 이 정도 라인 다 이제 저항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요 캔들 한 중간까지라든지 크게 무너지기 전까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체라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이래로 가장 좋은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알체라. 그 다음이 이제 석경 AT가 또 신규 상장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시간에서 이 종목은 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갭만 좀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갭 하락 이후에 쭉쭉 빠질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석경 AT, 알체라. 일단 대장은 신규 상장주 섹터 내에서 테마 내에서는 알체라가 최근에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알체라를 대장으로 해서 좀 볼 것 같고요.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종목도 일단은 이때도 시간에 상한가였죠. 상한가 기록하고 일단 요 자리에서 또 시간에 4.85%. 사실 최근에 워낙에 신규 상장주들이 공모가 대비 더블로 출발을 해서 대장 위주로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알체라가 최근에 가장 좋고요. 유안타 이제 자 마지막 상한가 종목 스펙주들도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 유안타가 제이시스 메디칼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NH 스펙 14호가 있죠. 현대 무벡스 이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유안타 제3호 스펙의 위치가 요 자리인 거죠. 첫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상한가를 기록한 거고요. 이 앞전에 이미 현대 무벡스와 이제 합병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시세를 주고 나서 횡보를 한 다음에 또다시 상방으로 또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신 밸런스 제6호 스펙 국전약품도 꾸준하게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로 상한가 특징주들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저는 SV 인베스트먼트와 하신전공 화신 이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 기준에 부합하면 아무튼 이렇게 좀 보고요. 자동차 sektor부터 볼게요. 자, LG전자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역사적인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LG 이 키를 LG전자 우선주가 지고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LG전자가 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LG전자 우가 제가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거의 장 마감하기 직전에 녹화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 복귀 차트 보여드렸었는데 LG전자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갭을 높게 띄우긴 했어요. 자, 그런데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끝이라고는 아직은 보이진 않습니다. 5일선이 여기 있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빠르면 한 차례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상방으로 시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그래서 저는 5일선 그냥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LG전자 우선주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대장이니까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LG전자 우선주가 가야지 LG전자도 또 상방으로 치고 갈 수가 있겠죠. 전기차 관련, LG전자 관련해서도 제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 드렸었는데, 신성 델타테크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가부터 움직임이 좋았지만,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LG전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아쉬워요. 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에도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뒀지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진하게 표시한 종목은 없죠.
자, 하지만 LG전자 우선주가 뭐 정말 다시 또 급등을 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네, 신성전자테크 뭐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날 해봤고요. 뭐 3기라든지 3기는 네, 그나마 뭐 5일선 네, 붙어 있고 사마 콘덴서, 뭐 TCC 스틸 사실 뭐 사마 콘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오히려 좀 앞쪽에 위치를 시킬만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로보티즈도 로보스타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요. 제 기준에서는.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공략을 했죠. 공략을 해서 뭐 이 영상 다 뭐 복귀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저는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쉽죠. 이것도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로보티즈는 네, 이것도 뭐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로보스타보다는 뭐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로보스타가 조금 네, 아무튼 요 정도로만 살펴보고요. 요거는 이제 U가 아니고. 자, 전기차 나머지 자동차 섹터 빠르게 볼게요. CIS.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저는 CIS를 가장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양봉으로 뭐 마감을 했고 치고 가는 종목이고 5일선 위에 안착을 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라인 요게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뭐 8,000원 그죠? 요 정도까지도 봤었는데 지금 네, 바로 이렇게 또 양봉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줬습니다. 시간에서는 뭐 1% 정도 빠졌지만 일단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을 돌파를 하고 눌려줬다가 다시 또 5일선 탄력적으로 가는 요 라인에서 또 다시 돌파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요 캔들을 크게 뭐 밀리더라도 물론 보겠지만 살짝 조정받고 카운터텍 관점에서 네, 뭐 빠르면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조정받고 한번 만원대를 또 강하게 찔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를 아무튼 그려보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F 역시 최근에 뭐 포스코 케미칼, LNF 뭐 핫했었죠. 이 테슬라, 뭐 LG가 핫하기 이전에 그래서 LNF도 요 기준봉이 딱 세워지고 나서 지금 5일선을 금요일이 아니었죠. 목요일날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 정도 구간을 좀 다시 깬다면 그러니까 시가보다 쭉 빠진다면 더 지켜봐야겠죠. 네, 지켜봐야겠고 일단은 요 자리를 지키면서 양봉으로 모습에 나와서 네, 5일선 중심으로 또 볼 것 같습니다. LNF 새로운 일상상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LNF 자, 그 다음에 하나기술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뭐 여기는 그냥 뺐어요. 여기 있네요. 여긴 있는데 아무튼 하나기술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쭉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네, 폭발적인 시세를 주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여전히 5일선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사실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한 이틀 정도 네, 이렇게 좀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계속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웬만하면 9만원 선을 지키는 가운데 조정을 받고 나서 시세를 이어나가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후성이라는 종목은 역시 이제 2부 때 녹화한 영상 보시면 제가 뭐 대응도 뭐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뭐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남은 시간 역시 조금 빠져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아마 이 앞에 이 영상으로도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오늘은 내려갈 확률이 좀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 힘을 내지 못했고 하지만 일봉은 제가 뭐 계속 좀 볼만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앞쪽에 좀 산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요 산은 어떤 산이었죠? 요 산은 그 모나미와 함께 그 뭐죠? 일본 불매 운동 관련해서 국산 뭐였죠? 뭐 불화수소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줬었던 흐름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죠. 최근에 이게 후성이 왜 올라갔었죠? 후성 이게 최근에 뭐였지? 후성이 최근에 뭐였죠? 9월 1일 날 그린 뉴딜 뭐 테슬라 관련해서 뭐 올랐었네요. 네. 최근에도 이제 후성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섹터에 다 넣어놨어요. 그린 뉴딜에도 후성 그리고 2차 전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했었는데 금요일날 사실 이제 흐름은 그린 뉴딜에서 먼저 보면 같이 먼저 볼게요. 그린 케미칼도 시세가 18%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후성
뭐 슈캠스도 좋았고 탄소 뉴질 관련된 종목들은 뭐 저는 계속 체크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일봉 뭐 아직 차트 괜찮은 것도 많아서 일단 그린 케미칼이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뭐 빠져가지고 빠졌구나. 로도 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후성 관계사 한국 내화를 좀 보신 분들은 자 다시 봐야겠네요. 자 보시면 분봉이 자 한국 내화 네. 한국 내화가 뭐 특별한 뭐 재료는 없었는데 오전부터 폭발적인 좀 시세를 줬었습니다. 네. 후성 네, 후성이 이제 한국 내화 지분을 네,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 내화가 뭐 계속 좀 시세를 이어나갔으면 후성도 뭐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내화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특별한 뭐 재료 이런 건 없어요. 한국 내화가 기사가 뭐 이거 기사가 있었긴 하네요. 후성 관련해서 중국 전기차 최근에 뭐 증설을 진행을 했고 올해 4분기 말에 완공을 한다. 아무튼 뭐 그냥 후성 관련해서 한국 내화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후성이란 종목은 그린 뉴딜 탄소 플러스 2차전지 관련주. 네,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뭐 저는 바로 시세를 줄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여기 이제 갭을 띄워서 5일선에 안착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크게 벗어나면 안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라인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성. 최근에 아무튼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07, 네, 이게 아니죠. 수급이 후성 같은 경우도, 자, 여기 화면이, 네, 여기 켜졌는데, 저 기간의 수급, 뭐 후성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컨텐츠도 그렇고 에이스토리도 그렇고 뭐 수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꽤 많은데 자 아무튼 후성 그만 얘기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흘러갔네요. 후성 세망전지는 이제 단일가 지정이 돼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55,000원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좀 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단일가 지정 이후에도 네,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요 자리에서 그죠 음봉 요 자리 특별관계 때 말씀드리는 요 자리에서 지금 엄청난 시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단일가 지정 흐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종목 만도라든지 네, A프로 뭐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될 수 있는 자리 현우산업은 막 바로 또 꼬리를 잡아먹더라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대창 스틸도 일단은 뭐 특별하게 대창 스틸이 네, 대창 모터스 전기 트럭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네, 뭐 잘 모르겠네요. 대창 스틸 시간에 그냥 상한가를 기록했다 정도만 보고요. 자율주행에서 최근에 애플카 관련 같이 애플카 요거를 체크를 못했네요. 애플카 자 애플카 2024년 아직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네, 자율주행차 뭐 같이 뭐 계속 좀 체크해 보세요. NG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앞쪽에 위치를 시킨 게 관리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탄력적으로 올라왔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지금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했어요. 이게 멜콘이라는 회사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얼마죠? 182억에.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장 마감 후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밖에도 뚜렷하게 뭐 진하게 표시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컴 MDS, 유니캐스트 이런 순서대로 뭐 저는 뭐 보고 있고요. 기존에 정말 레드불 시그널 이후에 잘 나갔던 이 두 종목 인포뱅크와 대성 엘텍도 과하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부터 달려나가지 못했고요. 살짝 줬다가 그냥 거의 뭐 하한가만큼 빠졌어요. 물론 이제 5일선 살아있지만 네, 살아있지만 조금 그래도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싶고 5일선 중심으로는 체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그냥 수소차 관련해서 진성 TC 정도만 최근에 진성 TC도 언급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저점을 조금 높여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시세를 확
끌어올리고 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거래, 그죠? 대금, 그죠? 돈이 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할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수소 관련해서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 박셀바이오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뭐 PCL도 최근에 제가 요 자리에서부터 언급을 좀 드렸죠. PCL 진단 관련해서 레드불 시나리오 그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레고캠 바이오 생명선 딱 지지받고 지켜줘야 됩니다. 요 자리를 갈 종목이라면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 음봉으로 밀리면 저는 조금 안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뭐 사이토젠도 다시 레드불 뭐 시그널이 좀 나와서 뭐 지켜보고요. JP 모건 관련해서는 앞타 바이오 그리고 이오플로우 최근에 말씀드렸고 매드팩토도 한번 이렇게 또 보시면 돈이 조금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드팩토도 상장 이후에 엄청 추세가 참 엄청 났네요. 엄청 났고 최근에는 요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저점을 살포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 보면 되겠고 요런 라인대를 지키면서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도 나머지 넘어가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계속해서 요 구간 조금 저점 역시 저점은 높아가고 있고 계속 요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도 뭐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고 녹십자 랩셀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셀도 최근에 5일선을 좀 크게 관통을 해버렸어요. 관통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뭐 생명선 구간을 봐야죠. 그밖에 뭐 녹십자라든지 생명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 저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볼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코로나 뭐 변종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가 자동차 섹터, 뭐 애플카라든지 테슬라 뭐 그다음에 뭐 전기차, 아무튼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전기차 2021년에도 계속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코로나 변종 관련해서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연휴 동안 영국에서 귀국한 사망, 귀국 후에 사망 80대 가족까지도 확진이 됐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 초에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변종 코로나 얘기가 계속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셀마 테라퓨틱스입니다. 앱클로는 또 뭐 2.0%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고요. 금호 HT 요 종목도 최근에 제가 코로나 변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사실은 항체 뭐 변종 같이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인데 유나이티드 제약 일단은 5일선을 좀 지켜주면 좋겠죠. 5일선이 다시 한번 양봉으로 좀 뚫고 뭐 가졌으면 좋겠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그다음에 셀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조금 과한데, 그죠? 과하다라고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당시에도.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줬고요. 일단 이것도 변종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콜드체인 관련해서 그냥 오텍, LG상타 나머지는 넘어가고 삼성제약도 넘어가고요. 간편식 식품 뭐 특별히 뭐 이슈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큰 추세,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장 한국 패키지 역시, 한국 패키지 역시 일단 뭐 5일선을 지금 뭐 5일선을 타고 그저 탄력적으로 이제 갈 수 있었던 흐름을 지금은 살짝 깼어요. 깨고 뭐 역시 이제는 생명선 6,500원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고 연휴 동안 이제 주말 뭐 6일 연장을 한다. 3단계 격상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뭐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오소프트라는 종목만 제가 이제 좀 냅뒀었죠. 냅뒀던 거, 최근에 없었나요? 아무튼 지오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21선을 쭉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새벽 배송업체 오아시스, 카카오에 50억 투자를 받았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지오소프트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음악 병상 관련해서는 우정 바이오가
사실 차트는 이미 망가졌죠. 제가 최근에 아마 요런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 1000명대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생명선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라고 그 대장을 GH 신소재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병상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생명선 벗어나면 저는 안 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안 봐야죠. 네. 뭐 제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정 바이오도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는지 뭐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기사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일단 기술적으로 저는 제 기준 밀려났기 때문에 요게 갭만 띄우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갭만 띄우고 또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병상. 네. 정말 특별한 뭐 병상이 부족하다,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는 한, 네, 뭐 제 기준에 차트는 네, 끝이 났습니다. 네. 반드시 이 중요한 생명선 기준을 네,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최근에 네, 이 두 영상 네,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우정바이오가 이슈가 있었고 오텍은 생명선, 네, 오텍 생명선 구간까지는 네, 지켜볼 것 같고요. 나머지 뭐 KG, ETS라든지 폐기물 네, 좀 체크를 해보고 이것도 뭐 네, 괜찮아요. 아직까지 네, 6,0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탄력적이라면 여기서 딱 가주면 좋죠. 자, 나머지는 네, 넘어가고요. IT 반도체로 가서 자, 그 목요일장의 히어로는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DB 하이텍. 그런데 이제 시세를 주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럴 때 매매를 해야지. 일단 여기 역시 이것도 보세요. 여기 일분봉이긴 하지만, 네, 생명선 21선 무너지고 나서 그죠? 계속 빠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요 시그널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정말 이렇게나 급등을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일단 앞쪽에 저항 뭐 지금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4만원선 크게 벗어나기 전까지 뭐 5일선 뭐 20일선 올라올 것이고 네. 체크를 좀 해보고요. 저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LG전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뭐 한운시스템, 뭐 만도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뭐 한번 가면 10% 이상씩,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몇 프로였죠? 고점까지 하면은 네, 뭐 5% 이상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죠? 6%. 충분히 데이 트레이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레이딩. 네. 뭐 웬만하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도 매매를 저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역시 수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죠? 5일선에서 벗어났지만 네, 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네, 생명선 닿지도 않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틴. 자, LB세미콘도 역시 최근에 수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LB세미콘 제가 수급 관련해서 11월 말에 11월 중순부터 말 이런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LB세미콘을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했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후에 이제 기간 수급과 함께 좀 움직이는 그죠 모습이에요. 네, 기간 수급과 함께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또 시세를 주고 있는데 요 자리가 네, 한번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선을 긋고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힘이 느껴지는 자리.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DB 하이텍,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DNF, SK 머티리얼즈, SK 하이닉스, 나머지 동진은 넘어가고요. 뭐 옵토렌텍도 목요일장 상당히 좋았던 종목인데 시간에서 빠졌습니다. 앞쪽에 뭐 저항을 받았던 이 정도 구간을 크게 벗어나기 전까지만 체크를 해보고요.
자화전자, 동원아나텍,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5G 통신에서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에이스테크고요. 그죠? 에이스테크가 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뭐 자리를 지켜내면서 움직임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꺾이면 네, 안 되겠죠. 자, 에이스테크, KMW 정도만 보고 자, 정치 테마에도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자,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을 당연히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 물론 갭을 너무 크게 띄워서 시작을 하면 신규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서현 이화 제가 보는 차트 기준에서는 그래요. 순서가 뭐 덕성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윤석열 딱 대장으로 딱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선을 많이 벗어나 있지만 요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모베이스 전자 서현이와 덕성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일 업무 복귀해서 정직 결정이 났어요. 정직 2개월. 네, 그래서 윤석열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 봐야겠고. 자, 써니전자 일단 까뮤 ENC가 이제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역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갭을 높게 띄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단일가 지정 안 됐나요? 단일가 지정은 되진 않았네요. 네, 시간에서 3.1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시세를 주고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터텍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다음에 ENC, 자, 써니전자 이 정도만 보고요. 나머지 이재명 관련해서 좀 특징주가 하한가를 기록했죠. 동신건설. 네, 동신건설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사실 이때도 누가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급등한 만큼 이렇게 또 급락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신건설, 프리엠스, 자, 토탈소프트, 슈프리마 HQ, 슈프리마 HQ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좀 관심 있게 그래도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종목이고요. 이 정도까지.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별 마지막입니다. 브레인 콘텐츠도 일단은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시간의 특징주, 뭐 세력성과 함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점프를 뛰고 일단은 요것도 네, 5일선 일단은 요 종목은 저는 675원을 중심으로 이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브레인 콘텐츠 벗어나기 전까지만 관심 있게. 한국카본, 대우조선해양 뭐 넘어갈게요. 대우조선해양도 일단 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대로 네, 뭐 이렇게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의 특징주였고 호재가 있었지만 갭만 띄우고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또 중요하죠. 요 다시 생명선을 탈 것인지 타지 못하고 요 라인을 결국에 뚫어내지를 못하면 요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또 받겠죠. 자, 또 하나의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자, 상한가 특징주 이 SV 전기차 섹터,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뭐 네. 오아시스 그 지어소프트 정도. 자, 그리고 코로나 변종. 그리고 뭐 최근에 IT 뭐 삼성전자 윤석열 그리고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저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비트코인 차트 아직 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나가네요. 정말. 자, 위지트가 대장이죠. 위지트. 이때도 그랬었죠. 이때도. 살짝 비트코인 차트가 살짝 좀 변동이 있었고, 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요게 이제 시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내일 장 전에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갭을 높게 띄우고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규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역시,
위지트, 오리기술투자, 뭐 그 밖에 비덴트 뭐 등등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할 것 같고요. 자, 미디어 컨텐츠 A스토리가 참 잘 나가고요. A스토리가 지리산, 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지리산 부분이 있어요. 언제 방영이죠? 네, 아무튼 내년이죠, 내년. 자, A스토리, 펜엔터, 위지윅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다가 딱 눈에 들어왔던 덱스터까지도 이 컨텐츠,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린 뉴딜 마지막으로 자 앞서 살펴봤지만 후성, 그리고 휴캠스도 좋았죠. OCI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린 케미칼도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일단은 요 정도 구간을 또 한 번 무너지면 생명성도 있지만 요걸 좀 살리면서 가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린 케미칼은 자, 하나솔루션도 사실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올해 그죠? 올해 9,000원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그린 뉴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관심 종목에 보이지 않았죠. 생명선 막 벗어나고 있고 해서 사실 아마 가장 최근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제가 당시에도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양봉 흐름이 딱 나와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생명선에 밀려 있는데 요게 이 정도 라인을 좀 뚫어주면 좋겠죠. 하나 솔루션. 그 밖에 여긴 없지만 유니슨도 역시 전 안 보는 이유 단순합니다. 생명선 아래 또 신성 ENG 역시 지켜줄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안 봐요. 그래서 아무튼 후성, 휴캠스, OCI, 그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등 후성이 겹쳤네요. CS 윈드도 있죠. CS 윈드. CS 윈드 정말 좋았고 지금은 조금 눌려주고 있는데 추세가 좋아서 CS 윈드 계열사, 자회사, CS 베어링 같이 그린 뉴딜 섹터도 앞으로 바이든 그죠? 바이든 시대 우리나라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 그린 뉴딜 정책, 탄소 이렇게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37분이나 됐네요. 오늘 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자, 9시 26분인데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남은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월요일장 모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출발, 모든 분들 수익 잘 이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요일장 관심 종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